자, 보시면 지난 시간에 12페이지에 있는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했었다 라고 하는 거 자기네들 다 알고 있어.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 빠르게 바뀌는 아이도 있고 느리게 바뀌는 아이도 있지만 어쨌든 변한다. 그걸 우리는 물질의 변화라고 한다. 자, 물질이 다 변하긴 하는데 그래서 얘가 뭐는 바뀌어, 뭐는 안 바뀌어 돼서 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둘로 나눌 거야. 자, 우리 물질의 변화를 둘로 나누는 기준 뭐였어? 뭘 기준으로 나눠? 물질이 변할 때요. 물질이 변할 때 모두 물질이 바뀔 때 뭐가 바뀌어? 안 바뀌어? 뭐? 그쵸. 물질이 변해가는 와중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 없어? 나 변했어요. 나 안 변했어요. 이 얘기잖아요. 알겠어? 자, 물질이 변할 때요. 물질의 성질이 변했다. 자,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걸 무슨 변화? 그렇죠. 화학 변화. 나 물질이 변했는데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변하지 않고 일정해. 나 무슨 변화? 물리 변화. 이런 거 있죠. 자, 물리 변화는요. 물질의 성질은 안 바뀌고 뭐가 바뀌는 거지? 그쵸. 물질의 상태, 모양 이런 거 바뀌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상태나 모양이 바뀌는 거고 이렇게 물질의 성질은 바뀌지 않고 그냥 섞여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중에서 상태가 바뀐다는 건 그 안에 있는 분자의 종류는 똑같아? 똑같아? 근데 단지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의 배열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물리 변화는요. 분자 배열이 변하는 거야. 근데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확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가 유지되는 거야, 변하는 거야?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자,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분자죠. 그럼 성질이 바뀐다는 얘기는 분자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안 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변한다는 얘기죠. 수소 분자가 물 분자로 바뀌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화학 변화를 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는 건 한 분자를 만드는 그래서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거죠. 원자의 배열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원자 배열이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분자 배열이 바뀌는 건 물리 변화, 원자 배열이 바뀌는 건 화학 변화. 화학 변화는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분자의 종류가 확 달라져. 그래서 성질도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건 뭐 있어? 물리 변화는 상태 변화인데 화학 변화, 화학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들 우리 몇 개 외웠어? 뭐? 그렇죠. 연소된다, 또 녹슨다, 또 부식된다, 또 네, 발효한다, 또는 음식이 부패한다, 우리 몸속에서 소화된다, 또 호흡한다, 또는 갈변한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학 변화를 얘기하는 일반적인 단어들이야. 알아둬야 돼 라고 얘기해서 자, 그럼 이렇게 물질들이 확 바뀌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물질들이 확 바뀌는 과정을 예쁘게 식으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고? 네,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요, 플러스하고 화살표로 나타내요. 마이너스 쓰면 돼, 안 돼? 안 돼. 되겠어? 자, 그래서 얘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 됐어요처럼 플러스와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그중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멋진 말로 무슨 물질? 그렇죠.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 물질,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자국어로 쓰면 돼, 안 돼? 자국 언어로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뭘 쓰라고 해서? 원소 기호와 숫자로 물질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뭐?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수소의 화학식이 뭐야? H야 H2야? H2. 산소는 O2. 이게 결합해서 된 물은 H2O인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어떤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 맞죠? 자, 그렇다면 수소 기체 몇 개와 산소 기체 몇 개가 만나는지 알아보려면 이 안에 있는 원자 수 맞춰주라 그랬어. 지금 여기에 수소 원자 2개가 붙어 있어. 산소 원자도 2개가 결합되어 있어. 그럼 반응이 끝나도 원자 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산소 원자 하나밖에 못 썼네? 하나 더 써야 돼? 그럼 무조건 한 덩어리 더 만들어야 돼. 그래서 물 몇 덩어리 만들면 2덩어리 만들면 산소 원자 다 썼는데요. 수소 원자는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져. 그러니까 이 앞에 얼마 붙여야 됩니까? 2 붙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우리는 모두 맞춰줘야 된다. 개수 맞춰야 된다. 그 개수를 맞추는 이유는 화학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 3학년 수준에서 꼭 외워야 되는 화학 반응식 3개 꼭 외우라 그랬어요. 물 만들어지는 거,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거, 메테인 만들어지는 거. 그거 오늘도 알고 있어야 그 뒤에 있는 문제 풉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해왔던 얘기라면 꼬맹아 숙제해온 것 중에서 질문 받을게요. 거의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풀고 가셨을 텐데 20, 21페이지의 질문. 자, 20, 21페이지요. 여기 질문 없어? 넘겨도 돼요? 넘길게요. 22, 23페이지의 질문. 1번 또. 네, 22페이지만 숙제였죠? 23페이지는 아니고. 1번하고 몇 번이요? 4번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된다. 옆에다 쓰세요. 뭘 써야 되니? 우리 아까 외운 화학 반응식. 써요, 빨리.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됐어요. 화학 반응식 완성해서 옆에다가 쓰세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됐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수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이 암모니아는 고뱅아, 암모니아는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순물질입니다. 혼합물은 화학식으로 못 씁니다. 순물질이죠. 순물질 중에서 하나의 분자에 적어도 원소가 몇 종류 이상 들어있어? 원소 몇 종류? 2종류. 그럼 얘는 무슨 물에 속해? 순물질 중에서도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화합물이야. 그럼 이거 화합물이니? 얘 화합물이야? 아니죠.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 원소물질. 얘 무슨 물질? 원소물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에탄올 더하기 물이 꼬맹아 에탄올 수용액이야. 밑줄 쳐. 에탄올 수용액. 얘는 무슨 물질? 혼합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은 화합물 만들어지는 화학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은 화학 변화입니다. 근데 나는 에탄올에다가 물을 섞어서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혼합물 만들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변화? 물리 변화한 겁니다. 되겠어? 윗줄은 화학 변화, 아래쪽은 물리 변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가는 원자가 배열되는 재배열되는 변화가 생겼다. 화학 변화는 뭐의 변화가 생겨요?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자, 니은. 가에서 암모니아는 질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꼬맹아. 화학 변화는 원래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 변하는 거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모니아 안에 질소 성질이 있어? 있어? 없죠. 꼬맹아. 물 안에 수소 성질이 있어? 없죠. 수소 성질이 있으면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져야죠. 물에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지니?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물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물질의 성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니? 에탄올 수용액은 에탄올의 성질 그대로 있습니까? 가지고 있죠. 혼합물은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단지 섞여만 있는 거니까. 됐어? 예를 들어서 꼬맹아, 소금에다가 물을 타 소금을 만들어줬지.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의 성질이 있니? 있죠. 똑같아요. 에탄올 수용액 안에도 에탄올의 성질이 그대로 있으니까 마시면 취하잖아요. 됐어?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몇 번이요? 4번이요. 다음은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포항제철 뭐 하면 되는 줄 알죠? 자, 우리 지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산화철을 순수한 철로 만드는 걸 제철한다 그래요. 그래서 재련소. 자, 철광석에서 철광석의 주성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철광석이야 라고 하는 건 순수한 철이 아니고 산화철입니다. Fe2O3. 자, 산화철입니다. 이걸 우리가 철광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산화철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산화철과 일산화탄소를 반응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화철에다가 일산화탄소 불러봐. 어떻게 써? CO. 자, 이거 집어넣으면 일산화탄소는요, 산소 하나 더 받아서 뭐 되고 싶을까요? 이산화탄소로 바뀌고 싶은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순수한 철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자, 그럼 꼬맹아, 순수한 철을 만들려면 철에서 산소를 몇 개 뺏어야 되겠니? 몇 개 뺏어야 되겠니? 순수한 철 만들려면 산화철에서 산소 몇 개씩 빼야 되겠어? 3개씩 빼야 돼. 이거 3개 뺏으려면 일산화탄소가 몇 개 있어야 되겠니? 적어도 3개 있어야 되겠지? 되겠어? 네. 이거 하나에서 철을 뺏으려면 얘가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몇 덩어리 만들어줬겠니? 몇 덩어리? 머리 써라. 몇 덩어리? 3덩어리 만들어지죠? 그러면 철이라고 하는 애는 Fe2야. Fe2라는 거 없어, 금속은. 그러면 이 철이라는 거 몇 덩어리 만들어지겠니? 2덩어리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철이라고 하는 원자가 2개 있었는데 그대로 철이라는 원자 2개 된 거고요. 산소라는 원자는 여기에 3개 있었고 여기에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그래서 합쳐서 몇 개 들어있니? 6개. 됐죠? 탄소는 여기 몇 개 들어있니? 3개. 그럼 여기 몇 개 들어있니? 3개. 됐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원자별로 숫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화학원을 선택해서 수능 보는 아이들은 결국은 이거 맞추는 게 화학의 수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1차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 맞춰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거 말고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럼 살짝쿵 덮으시면 창문 열어놨어요. 그래서 다 히터는 다 껐어요. 히터
에어컨은 껐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덥습니다.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없습니다. 자, 채점할 준비. 1번부터 다 부를게요. 채점 정확하게. 1번에 3, 2번에 2, 3번에 4, 4번에 5, 5번에 5, 6번 5, 7번 1, 8번 3, 9번 3, 10번 5, 11번 5, 12번 1. 맞은 개수 12개 중에서 확인하죠. 강우, 민호, 효연, 나경이, 이나, 하민이, 신우, 지우, 아람이, 교원이, 일곤이, 준환이, 제이, 준호. 자, 틀린 거 한번 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게 뭘까요? 6번이요. 어? 6번. 또. 자, 3번하고 6번 볼게요. 3번 보시면요. 3번은요. 그 안에 있는 분자의 조합 좀 보시면 가운데 있는 물이라는 아이의 분자를 우리 하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빽빽하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방향으로 가면 분자들의 배열이 대단히 멀어요. 미술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액체가 기체됐다는 뭡니까? 얘는 물리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됐어. 그래서 가는 물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로 오시면요. 나는 물 속에 있는 산소 원자와 분자, 그 수소 분자가 찢어져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됐어. 그래서 나는 화학 변화 얘기해요.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도 잘 봐도 돼요. 그랬을 때 1번, 2번은 서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틀렸다는 거 기억할 수 있고요. 3번은 물이 얼음되면 분자가 더 빽빽하게 배열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잘못된 거고요. 4번에 나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는 걸 그린 거다. 맞는 거고요. 자, 5번에 나의 변화 후 물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아니요. 화학 변화하면 물의 성질은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5번이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자, 5번 볼게요.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얘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얘는 거꾸로요. 물을 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로 나뉘었어요.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외웠던 거 뒤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물이 분해돼서 뭡니까? 두 개의 뭐가 되고요? 수소 기체가 되고 하나의 산소 기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앞에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 않고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도 이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얘를 우리가 잘못된 화학 반응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앞에 있는 이 숫자는요 정확한 정수 비로 나타내야 되는 게 개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밑에처럼 쓰면 4대 4대 2는 됐어? 얘는 약분해서 2대 2대 1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정수 비율로 나타내는 게 맞아서 이건 잘못된 화학 반응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겠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부른다. 맞는 얘기고요. 반응물질은 화살표의 왼쪽에, 생성물질은 화살표의 오른쪽에 쓴다. 맞습니다. 반응물질이나 생성물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뭐 플러스로 그 여러 가지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 화학식을 바꿔주면 된다. 화학식을 꼬맹아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개수를 맞춰주려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화학식의 개수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알겠어? 그럼 물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화학식에 있는 작은 숫자들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넘어가죠. 7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봐. 11번. 다른 질문 없어요. 자, 11번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조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꼬맹아 얘는요. 구리를 태웠어요. 탄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산화 구리로 녹슬었어요. 또는 연소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아세요? 산소 기체는 O2로 쓰는 거 우리 알아요. O로 쓰면 안 돼요. 자, 근데 구리는 뭡니까? 금속이죠. 금속들은 그냥 원소교 그 자체로 쓰는 거라서 CU 이렇게 쓰지 CU2 이런 거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결합을 해서 산화구리가 되는데 구리는 E 플러스예요. 산화이온은 E 마이너스라고 꼬맹아.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니? 1대1로 이렇게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구리는 CU5예요. CU5예요. 근데 우리는 산소 원자 2개가 있으니까 이거 2개 다 써야 되잖아요. 산소 원자. 그래서 산소 원자 2개를 다 쓰려면 산화구리는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 원자 2개 다 쓰려면 이거 한 덩어리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한 덩어리 더 만들려면 구리도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쓰는 게 산화구리가 구리가 연소해서 산화구리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다가 요거 하나 예쁘게 써봐. 이게 구리를 태웠을 때 산화구리 되는 화학 반응식이야. 요거 예쁘게 써놔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화구리의 연소화학 반응식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얘네들이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할 수 있게끔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얘기. 자, 다른 질문 없죠? 자, 그러면 책을 잠깐 피시면요. 오늘 우리가 두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돼서요. 오늘 이제 화학을 끝낼 건데 3학년 화학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덩어리. 1단원이 화학 전체입니다. 2학기 때는 화학이 없어서 1학기 때 요거 화학 하나밖에 없어요. 3학년 올라가는 화학을 요거 한 덩어리만 배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 연휴 끝나고 올 때 뭐 가져오냐면 2학년 1학기 책 가져오면 돼요. 2학년 1학기 책으로 물리 나갈 겁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책 선생님이 카톡방에다가 공지는 다시 올려드릴 거지만 2학년 1학기 책 다음 주에 챙겨온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 확실히 3학년 내용이니까 쉽진 않죠. 외워야 될 거 엄청 많죠. 화학이라서 더더군다나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오늘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 24페이지에 있는 화학 반응의 규칙 요거 좀 할게요. 예쁘게 필요한 거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요 물질의 성질이 확 바뀌는 변화를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화학 변화. 그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예쁘게 식으로 나타낸 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요. 그 화학 변화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반드시 그 안에 규칙성이 있어요. 되겠어? 물질들이 변할 때도
사실은 그 안에 규칙성이 있다. 그 규칙성이 잘 드러나게 그래서 물질들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 변화를 할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화학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규칙성들을 묶어서 우리는 화학 법칙이라고 한다. 그 화학 법칙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정확하게 3개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3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자. 근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씩 여러분들 들어왔던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처음 듣는 얘기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세 번째 기체 반응의 법칙. 이렇게 3가지요.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이렇게 3가지를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하죠. 자, 그 중에서요, 꼬맹아, 실제로요, 질량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질량이 뭐한다? 보존된다, 안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말 그대로 아무리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질량은 변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하는 거야. 화학 변화가 아무리 일어나도 질량은 안 바뀌어. 이거 얘기하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야. 그러니 수소라고 하는 애와 산소라는 아이가 결합을 해서 물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2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2개의 물방울 됐어요. 우리 이렇게 쓸 거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것처럼 예쁘게 그림으로 그려볼래? 수소는 동그라미, 산소는 네모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볼래? 어떻게 그려지지 저거?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원자 모형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거꾸로 그렸구나. 이거 봐. 수소는 동그라미, 산소는 네모. 볼게요. 선생님은 수소를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동그라미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게 2덩어리 있으니까 이 덩어리가 2개 있게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산소는 네모로 표현할 건데요. 2개가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2개가 붙어서 한 덩어리 되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쵸? 그게 한 덩어리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모여서 물 됐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물은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라는 네모 하나에 수소라는 동그라미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두 덩어리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화학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화학 반응식으로.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보면 그림으로 원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돼요.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도 있고 화학식을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때 수소라고 하는 보라색 원자 하나가 꼬매가 1g이라고 치자. 산소 원자 하나가 16g이라고 칠 거예요. 돼요? 자, 그럼 꼬매가 수소 총 질량이 얼마니? 4g. 그쵸? 자, 산소 총 질량이 얼마니? 산소 기체. 네, 32g. 그게 결합해서 물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이 돼도 산소 원자는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두 개가. 그러면 요거 하나당 16, 16. 수소 원자 4개도 그대로 다 있잖아요. 요거 하나당 1g, 1g. 그러면 됐어. 물 하나가 얼마? 물 한 방울이 18g짜리 몇 개 있어? 2개. 그럼 몇 g? 36g.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아무리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화학 변화를 하더라도 반응 전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질량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총 질량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절대 달라질 수 없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 되겠어? 그럼 꼬맹아,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왜 화학 변화를 해도 질량은 보존되니?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달라지죠. 그렇죠. 화학 변화를 하더라도 수소는 수소, 산소는 산소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 개수가 많아지지도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가 뭐니? 라고 얘기하면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해서 그래요. 그래서 화학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돼야 된다. 되겠습니까? 깔끔하게 객관식에서 맞게 설명한 거 찾아라. 오지선다형에 들어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아무리 화학 변화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은 보존돼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요. 화학 변화를 할 때 혹시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애도 있어요? 만약에 예외가 있으면 법칙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기 때문에 뭐다? 법칙이다. 예외가 없어서 법칙이다. 예외가 존재하면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알겠어? 화학 변화를 할 때 어떤 경우에도 질량이 바뀌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 살짝만요. 우리 변화 중에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물리 변화도 배웠잖아요. 화학 변화도 배우고요. 그러면 화학 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해.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해. 그래서 이걸 배우겠다는 얘기니까 화학 변화에는 얘네들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물리 변화에는요? 물리 변화. 물리 변화의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니?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하니?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답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은요. 꼬맹아 생각해. 물리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혼합을 만드는 거니까 소금에다가 생각해야죠. 물을 섞어서 소금물을 만든다고 쳐봐.
자, 소금 10g에다가 물 90g을 섞었어요. 소금을 몇 g 됩니까? 몇 g 됩니까? 정확하게 100입니까? 100보다 커질 수 있습니까? 작아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100g이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거잖아. 맞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100g이죠. 질량이 바뀔 수 있니 없니? 이거 없어요. 왜?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이거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언제나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일단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화학 변화에 성립되는 법칙 세 가지를 배우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화학 변화에는 얘네들이 성립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가르치겠지. 그럼 물리 변화는? 이라고 물어보는 학교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알아두셔요.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지만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기체 반응의 법칙은 화학 변화에만 성립되는 법칙입니다. 물리 변화하고는 상관없는 법칙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 말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 누구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그렇죠. 만약에 원자의 개수가 일정해서 이렇게 쓰면 틀려요. 원자의 종류도 안 바뀐 거예요. 됐어? 개수만 같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되는 겁니다. 됐어? 근데 신기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질량이 보존되는지 확인하려고 실험이라는 걸 해요. 이렇게 양팔저울에다가요. 한쪽에는요. 여기에 구리를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또 똑같은 구리를 놓습니다. A, B.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유지할까요? 아니면 기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유지합니다. 똑같은 물질을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매달았기 때문에 자, 얘 D만큼 떨어지고 D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 10g의 굴이 났어. 10g의 굴이 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균형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거 굴입니다. 굴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실험을 했어요. 질량이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여기에 A는 가만 놔두고요. B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합니다. 그럼 B는 뭐 할까요? 구리가? 네, 연소되겠죠. 연소되겠죠. 무슨 반응합니까? 화학 반응. 됐어? 불러요. 구리가 연소한다? 불러. CU 더하기 O2가 2CU 5가 되려면 코메가 구리가 몇 개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앞에 뭐 붙어야 되니? 2. 이게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 되는 반응식이라고 그랬어. 아까 외워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자, 이런 식으로 구리가 타면서 산화구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이걸 태우면 얘는 어떻게 될까?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면 기울까? 기울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A쪽? B쪽? 어느 쪽? 어느 쪽이 더 내려갑니까? 어느 쪽이 내려갑니까? 무거운 쪽이 내려가겠죠. 어느 쪽이 무거워집니까? A가 무겁습니까? B가 무겁습니까? B가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이 구리가 타면서 순수하게 구리였던 아이가 됐어? 구리 몇 그램? 10g이었어요. 태우기 전에. 근데 얘가 타려면 누구와 결합해야 된다고요? 산소. 자, 그러면 산소 2g이랑 결합했다고 치자. 그치? 그럼 산화구리 몇 그램 되는 거니? 12g 돼야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새끼가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더덕 붙어요. 이게 산화구리죠. 산소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산화구리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산소가 달라붙은 만큼 얘는 10g이 몇 g으로 바뀌니?
12g으로 바뀌죠. 그럼 이쪽이 훨씬 무거워지죠. 알겠습니까? 그럼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울겠죠. 되겠습니까? 이 얘기야. 그럼 선생님 저울이 기울었으면 여기 10g이 12g 됐는데 질량 보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질량이 보존되는 거니? 보존되는 거죠.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자, 실제로 구리의 질량은 10g이었는데 태우고 나니까 몇 g 됐다고? 12g 됐다고? 그냥 질량이 늘어난 게 아니지. 결합한 산소가 몇 g 있다는 얘기야? 2g. 그래서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합한 값이 산화구리의 질량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금속을 태우면 금속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합한 값이 산화구리의 질량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되는 거죠. 알겠니? 자, 그러면 거꾸로요. 저는 요번에 뭘 태울 거냐면 여기에 양초를 태워요. 양초가 탄다. 되겠어? 양초는 파라핀인데 여러분들 양초의 화학식은 몰라도 돼요. 양초라는 비금속을 태워요. 선생님은 아까 금속을 태운 거예요. 금속을 태우면 금속은 반드시 산소와 결합해 산화 금속이 돼요. 그래서 훨씬 무거워집니다. 왜?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되겠어? 그럼 비금속도 태우면 무거워지나? 그거 해보자고요. 자, 양초를 태우면 똑같이 태우는 거니까 양초가 누구랑 반응하게? 누구랑 반응하게? 산소와 반응해야죠. 아닐 수 없잖아요. 산소와 반응합니다. 근데 비금속은요.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거의 몸의 99%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양초든 나무든 여러분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비금속들은 대부분 탄소와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되겠어? 자, 이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시키는 게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타면서 탄소도 산소와 결합해요. 그렇지만 뭐 되게? 연소 탄소가 산소와 만나서 연소되면 뭐 되게? 메탄 뭐 되게? 네, 탄소와 산소가 만나 얘야. 뭐 되게? 이산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뭐 되게? 이산화탄소 아가들아. 또 그러면 수소도 산소와 만나야 되겠지. 뭐 되게? H2O 뭐 되게? 화산화수소 네?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뭐 만들게? 물이요. 아, 물이요. 물이라 했어. 수증기가 생깁니다. 수증기가 생깁니다. 되겠어? 자, 이때요. 양초 예를 들어 양초가 20g 있어요. 근데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6g이랑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얼마 생겼냐면 14g 생겼어요. 물은 얼마 생길까요? 12g 생겼죠. 됐어? 왜? 질량이 보존돼야 됩니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근데 이산화탄소는 무슨 상태? 고액기. 기. 물은? 네. 물 생기면 액체, 수증기 생기면 기체겠죠. 액체 생겼다고 치자. 자, 이때 내가 양초를요 태우기 전에 이렇게 비커에다 넣고 저울에다 올렸어요. 자, 맨 처음에 태우기 전에 이 저울에서 가리키는 눈금은 비커 무게 무시. 양초 때문에 얼마? 20g. 막 태웠습니다. 태우고 나니까 됐어. 다 태웠습니다. 여기에 누구 남을까요? 누구 남을까요? 다 태우고 나면 양초가 없어지고 뭐가 남을까요? 물만 남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요? 날아가죠. 기체들은. 그럼 여기 몇 그램 될까요? 물만 남으니까 몇 그램 될까요? 12g. 질량이 보존되는 거니? 질량 보존될까요? 되죠. 왜요? 이거 두 개 더해서 26인데 이거 더해서 얼마 되는 거야? 26. 근데 저울로는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왜?
말해. 기체. 왜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져? 뚜껑이 열려가지고. 네, 뚜껑이 열려서 이산화탄소가 뭐 했으니까? 날아갔으니까. 그럼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하려면 꼬맹아 어떻게 하면 돼? 뚜껑을 닫고 태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닫고 태우면 됐어. 이 안에 전체 질량의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겠어? 자, 말씀드립니다. 질량 보존이 안 되는 변화가 있니? 없다니까요. 질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변화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쓰더라도 그 변화가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니? 그럼 다 내라고 해야 돼. 알겠어? 네. 근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뚜껑을 뭐 해야 된다? 닫아야 된다. 됐어? 얘도요. 뚜껑 닫아놓고 태우면 그래서 맨 처음에 질량과 나중에 질량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구리를 태우기 전에 산소는 공기 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질량을 재우면 사실은 구리 질량과 산소 질량이 같이 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타가지고 여기 있던 산소가 구리에 이렇게 달라붙어도 질량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요. 그냥 위치만 달라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기체가 들어가는 반응, 기체가 빠져나오는 반응, 얘네들은 그냥 뚜껑이 열린 상태로 실험하면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착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착각이 보인다고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기체와 결합하는 반응을 실험해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뚜껑이 닫혀있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실험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해야만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기체들이 없어서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거꾸로 나옵니다. 다음 중 꼭 뚜껑을 덮어야만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찾아라. 알겠어? 꼭 뚜껑을 닫은 상태로 실험해야만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찾으세요. 그러면 뭡니까? 기체가 들어가거나 기체가 빠져나오는 실험은 반드시 뚜껑을 뭐 해야 된다? 덮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뚜껑을 덮을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반응은 뚜껑을 열어놓고 실험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우리요. 2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질산은에다가 염화나트륨을 집어넣을 거야. 자, 염화나트륨 어떻게 쓸까요? 염화나트륨 이거요. 지금 다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중학교 3학년 내용이잖아요. 천천히 여러분들 시간을 갖고 외우시면 되니까 한꺼번에 안 외워지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선생님하고 계속 그래서 5월달까지 외워가죠. 염화나트륨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질산은. 자, 꼬맹아 염화나트륨 어떻게 쓸까? 불러. NA 뭐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쓸 수 있게 됐어요. NaCl 한국말로 소금. 됐어? 네. 소금을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녹일 건데 질산은 어떻게 쓸까요? 은은 Ag. 질산이온 N. 아이고. 질산은 NO3. 이게 질산은 이라는 거야. 되겠어? 자, 얘네들을 결합시키면 얘네들을 같은 공간에 확 넣으면 여기서 지네들끼리 막 짝꿍바꾸기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짝꿍이 지어져 있는 애들을 같은 공간에 넣으면 얘네들이 서로 짝꿍바꾸기 결합을 합니다. 자, 근데 꼬맹아 알아? 이거 양이온인 거? 이거는 음이온.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그럼 짝꿍을 바꿀 때 양이온하고 양이온이 붙겠니? 그건 천육 때문에 안 붙죠. 뭡니까? 새로운 양이온과 새로운 음이온이 이렇게 만납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화학 반응합니다. 그래서 얘가 AgCl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읽어. 이씨. AgCl 염화은에다가 플러 NaNO3 한국말로
질산 나트륨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 염화음과 질산 나트륨이 생겨요.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염화 나트륨도 고체, 질산은도 고체, 이때 생긴 염화음도 고체, 질산 나트륨도 고체. 그럼 꼬맹아, 이때는 기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면 얘는 뚜껑을 닫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얘는 뚜껑을 열던 닫던 상관없이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얘가요. 자, 염화 나트륨이요 10g 있었다고 치자. 질산은이 50g 있었다고 치자. 이거 반응시켜서요 염화은을 만들었는데 40g 생겼대요. 얘 몇 g 생겼게? 20g.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의 질량을 다 합한 값이 왼쪽의 질량을 다 합한 값이랑 같을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열려있는 공간에서 실험해도 질량이 보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5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25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누구랑 누구를 섞은데? 탄산 칼슘하고요. 누구? 그렇죠. 오맹아, 탄산 칼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요? 달걀 껍질. 뭐라 그러게요? 조개 껍질. 알겠습니까? 탄산 칼슘이 조개 껍질, 달걀 껍질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쓸까요? CaCO3입니다. 탄산칼슘에다가요 염산을 집어넣는데요. 염산은요 액체일 땐 염산이라고 읽는데 기체일 땐 염화수소라고 읽어요. 어떻게 쓸까요? 염화수소. 염화수소 HCl. 이게 물에 녹였을 때 우리는 염산이라고 읽는다. 자, 얘가 반응을 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결합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바뀌어요. 써보세요. 염화칼슘 더하기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 됐어? 그 밑에 화학식을 쓰시죠? 한국말 밑에 쓰면서 거기에 생각을 남자. 칼슘의 이온식 CA 뭐야? CA CA 예 이온 칼슘이 어떻게 써? CA 칼슘이 몇 조 원소니? 2조 원소니까 CA 2 플러스죠. 산화이온은요? 아니 염화이온은요? 염화이온 주기율표 위치 생각. 염화이온 Cl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거 결합한 게 염화칼슘이겠죠. 어떻게 쓸까요? CA Cl2 이거 쓸 수 있어야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보겠죠. 이걸 완성하셔야죠. CA Cl2 되겠어. 더하기 물 어떻게 쓰니? 이산화탄소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왔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꼬맹아 탄산칼슘 고체, 염산 액체, 염화칼슘 고체 되겠어요? 자, 물 액체, 이산화탄소 문제는 이 새끼죠. 기체가 뭐 하겠니? 날아가겠죠. 그러면 얘는 화학 반응할 때 뚜껑을 뭐 해야 되니? 닫아야 질량이 보존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편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물질도 탄산이 들어가 있는 물질이 반응할 땐 반드시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탄산이 들어있는 물질을 반응시키면 언제나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탄산 칼슘 100g, 염산 20g. 이거 반응했어. 자, 이때 염화 칼슘 105g, 물 10g. 그럼 이산화탄소 몇 그램? 5g. 그래서 뚜껑을 닫고 실험하면 맨 처음에 몇 g이었는데? 120g. 화학 반응이 끝나도 뚜껑을 열면 115. 됐어. 뚜껑을 열면 115g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들은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뚜껑을 덮은 상태로만 실험하셔야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네. 자, 25페이지에 있는 체크 3가지. 자, 1번.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이 항상 같은데 이를 무슨 법칙? 자, 두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무엇에? 원자입니다. 분자 아닙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수소 2g과 산소 몇 g이 반응해야 16g이 반응해야 물 18g을 만들 수 있겠죠.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 설명드렸으니까 자, 기본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원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화학 반응의 규칙성. 두 번째 일정 성분 비의 법칙. 일정 성분 비 법칙. 그래서 일정 성분 비 법칙.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어떤 성분 비율이 안 바뀐대. 과학은요, 그냥 제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은 말을 꾸며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들어있어요. 일정 성분 비의 법칙은 어떤 성분들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잖아요. 자,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수소를 2g 반응시키고요. 산소를 16g 반응시켰더니 물이 몇 g 생겼는지 아세요? 불러. 네, 질량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수소를요. 네, 4g 반응시켰어요. 산소는요. 36g이요. 그럼 물은 얼마 생겼을까요? 32g이죠. 32g 반응시켰어요. 그럼 물은 얼마 됐을까요? 36g이었네요. 제가 수소를 20g 반응시켰어요. 그럼 산소는 얼마 필요할까요? 160g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 됐을까요? 180g 됩니다. 됐어? 라고 치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 만들 때 수소의 양이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죠. 어떨 때는 2g을 반응시키고 어떨 때는 4g을 반응시키고 어떨 때는 20g을 반응시킬 수도 있어요. 반응시키는 아이들은 다 달라. 하지만 질량은 보존돼. 됐어? 근데 이거 반응시키고 나서 보니까 보여요? 반응한 질량비 불러. 1대 8대 9 불러. 1대 불러. 8대 얼마? 9 불러. 1대 8대 9입니다. 어떤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제 질량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얘네들의 질량의 비율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의 질량 비율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져. 그럼 꼬맹아 외우시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 될 때 질량 비율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지만 물과 관련된 숫자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건 외울 필요 없고요. 물과 관련된 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 될 때는요. 그래서 네, 항상 1대 8대 9의 질량 비율로 결합해. 자, 근데 저는요. 우리 집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수소 2g 있는데 저는 산소를 30g 넣을 거예요. 그럼 물 몇 g 만들어줍니까? 몇 g 만들어줍니까? 18g 만들어줘요. 32g 아니라고요. 왜요? 실제로 항상 수소와 산소는 아무렇게나 반응하지 않죠. 수소 몇 분자에? 몇 분자? 2분자에. 산소는 무조건 몇 분자만 붙어요? 한 분자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물방울 몇 분자만 만듭니까? 2분자밖에 만들지 않아요. 되겠어? 그러면 이 수소 2분자의 질량이 얼마예요? 2g. 되겠어? 자, 이 2g이랑 반응하는 산소는 몇 g만? 16g만 반응해요. 그래서 물을 얼마 만들 수 있어요? 18g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더 많이 넣었잖아요. 16g이 아니고 30g으로 더 많이 넣었잖아요. 14g 더 많이 넣었잖아요. 그럼 14g 어떻게 됩니까? 반응할 수소가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산소 16g이 수소 2g하고 다 반응했기 때문에 산소 14g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산소 14g은 그냥 남아있어요.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럼 꼬맹아 봐봐. 반응하기 전에 총 질량이 얼마니? 총 질량 얼마? 32. 그럼 반응이 끝나면 몇 g이어야 되니? 질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몇 g이어야 되니? 32g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만들어진 물은 몇 g? 18g. 그리고 남아있는 산소는 14g. 합쳐보세요. 얼마? 32. 질량은 보존돼요. 단지 얘네들이 결합해서 물을 만든 양은 일정한 질량 비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소 2g 집어넣고 산소 30g을 집어넣어도 실제로 반응한 건 수소 2g에 산소 몇 g이 반응한 거라고? 16g이 반응해서 물을 몇 g 만든 거라고? 18g밖에 못 만든다고. 왜? 얘네들은 반응할 때 일정한 질량비를 갖기 때문이야. 되겠어?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이 끝난 후에 반드시 산소가 14g만큼 남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시험에서 맨날 물어봅니다. 이렇게 넣었어. 반응이 끝나고 나서 남는 게 누구니? 얼마 남니? 알겠어? 물어봅니다. 됐죠? 이거 남는 양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근데 꼬맹아, 왜 일정한 질량비가 가져요? 그냥 아무렇게나 반응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반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물은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몇 개가 붙어야 되니? 2개밖에 못 붙죠. 됐어. 그래서 하나의 물을 만들 때요 반드시 그 안에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니? 2대 1이죠. 됐어. 혹시 물을 만들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개수비를 2대 1 말고 다른 비율로 만들 수 있어? 혹시 이거 2대 2로 만들 수는 없어? 결합하는 개수비가 바뀌는 순간 같은 물질이 아니고 다른 물질로 뭐하니? 변하죠. 얘는 물이고 얘는 뭡니까? 화산수. 그래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는요 항상 결합하는 원자들의 뭐요? 개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개수에 무슨 비가 일정하다?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였지? 1g.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을 얼마로 보지? 16g. 그러면 항상 산소 16g짜리 하나에 수소 1g짜리 2개가 붙어야 돼.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는 개수비가 안 바뀌면
얘네들이 결합할 때 사용된 질량 비율도 안 바뀌죠. 몇 대 몇? 1대 8.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엄청난 과학기술을 발생시켜서 이것도 물되게 했다고 쳐봐. 저것도 물이야! 그렇다면 얘는 그래서 수소 몇 개? 2개. 산소가 몇 개 붙은 거야? 2개 붙은 거지? 맞아? 자, 근데 수소 하나의 질량은 얼마였다고? 1g. 산소 하나가 몇 g이라고? 16g. 근데 이거 2개 붙은다고. 그럼 얘네들 질량비가 몇 대 몇이겠냐? 몇 대 몇이겠냐? 1대 16이죠. 만약에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비가 달라지면 질량 비율도 바뀌어. 됐어? 근데 이게 물일 수 있어? 없죠. 물을 만들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원자에 결합하는 개수비를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질량 비율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물질을 만들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성분, 원소들이 결합하는 질량 비율은 일정하다. 그 물질 속에 있는 성분, 원소가 결합하는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 비율이 일정하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물 말고요. 아까 했던 거. 구리를 태우면 뭐 되니? 그럼 불러. 구리 더하기 누가? 산소가 뭐 된다고? 산화구리 된다고. 근데 내가 실험을 해봤어. 구리 20g을 태웠더니 산화구리가 얼마가 됐냐면 25g이 됐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산소가 몇 그램? 5g 결합했던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하는 질량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4대 1대 5란 얘기지? 맞아? 근데 우리 집에 구리가 40g 있고 산소는 10g 있어. 그러면 산화구리 몇 g 만들어질까? 50g. 지랄. 몇 g 만들어져? 몇 g 만들어져? 50g 만들어지죠. 왜요? 왜요? 결합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4대 1대 5니까. 맞아? 그러면 아까 쓰려는 게 이거였어. 구리 40에다가 산소 20 넣었어. 산화구리 얼마 만들어져? 50밖에 안 만들어져. 왜? 항상 일정한 질량 비율 몇 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니까 4대 1대 5. 그럼 이때 누구 남니? 산소가 몇 그램 남니? 10g. 그래서 저거 쓴 줄 알았어. 자, 이런 식으로 항상 결합하는, 자,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결합하는 원소에 결합하는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알아요? 나머지 질량비는 여러분들 조건을 주면 그 조건을 해석해서 몇 대 몇 대 몇인지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걸 뺀 나머지 물이 만들어지는 질량 비율은 외우셔야 돼요. 1대 8대 9. 그걸 뺀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7페이지 한번 해보죠. 27페이지 체크 문제 3개. 자, 해보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밑줄 쳐. 일정한 질량비.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게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8g의 구리를 공기 중에서 가열하였더니 10g의 산화구리가 됐대. 그럼 산소 몇 g 붙었다는 거야? 2g.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때 구리와 산소의 질량 비율 몇 대 몇? 4대 1. 자,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 비율이 1대 8입니다. 자,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인데 수소가 몇 그램 있다고? 15g 있대요. 됐어. 그러면 1대 8로 반응해야 되니까 산소는 몇 그램 필요하니? 얼마? 120g. 자, 그래서 120g의 산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 화학변화에 성립되는 법칙 몇 가지? 3가지. 보지 말고 얘기해봐.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거 2개 배웠어요. 마지막 3번째,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화학변화에 성립되는 3번째이자 오늘 배우셔야 되는 마지막 법칙입니다. 자, 3번째 법칙이 바로 기체 반응 법칙. 자, 오늘 하셔야 되는 3번째는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뭔가 이름에서 보이는 게 있죠. 조건이 뭡니까? 기체가 반응해야만 되는 성립되는 법칙입니다. 됐어. 액체나 고체가 반응할 때 성립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됐어.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만들어질 때만 성립되는 법칙이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할 때 기체 말고 다른 상태가 들어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됐어? 화학 반응을 할 때 기체 상태 말고 다른 상태가 들어있으면 수연아, 기체 말고 다른 상태가 들어있으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어? 네.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요,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산소라는 기체와 반응을 해서 물 만들어지면 안 되죠. 뭐 만들어줘야 돼요? 수증기라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기체요.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물질도 기체밖에 없고요. 생성 물질도 기체만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성립되는 법칙이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그죠? 기체 말고 다른 상태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만 만들 때 성립되는 법칙이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이해돼? 자, 그중 오맹아, 이거 화학식 써봐. 화학 반응식 써봐. 기체 반응의 법칙, 화학 반응식 써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 됐어요. 불러줄래? 불러. H2 더하기 O2가 EH2O 됐어요. 이거죠. 되겠어? 자, 이걸 원자 모형으로 그려보세요.
이거 그렸어. 자, 얘는 수소 기체 몇 덩어리? 아, 두 덩어리. 그러면 각각의 한 덩어리가 들어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그리면 두 덩어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한 덩어리당 차지하는 공간을 네모 박스로 표현해 볼게요. 자, 산소 기체요. 몇 덩어리? 산소 기체 몇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치? 그 한 덩어리가 차지하는 부피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보일 법칙 배웠죠?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래서 네,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가 일정하면 들어있는 개수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맞죠? 자,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 한 분자 들어있다면 여기도 한 분자, 여기도 한 분자. 맞아? 자, 그러면 이때 수증기 몇 분자 만들어졌어요? 몇 분자? 두 분자라고 하는 수증기라는 기체도 두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도 두 부피를 차지하겠죠. 그럼 꼬맹아, 얘는 기체 분자 수가요 두 개예요. 얘는 하나고요. 그러면 기체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클까? 두 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클까? 두 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2배 큽니다. 그러면 얘는 이 두 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20ml라고 할게요. 꼬맹아, 부피의 단위가 ml죠. 여기다 그램 쓰면 뒤져요. 되겠어? 부피의 단위는 ml입니다. 자, 산소의 부피 얼마요? 10ml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 몇 ml 만들었습니까? 20ml 만들었죠. 여기에서 갑자기 선생님 질량 보존 법칙 왜 성립 안 해요? 라고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이건 질량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피라고요. 수소라는 부피 20과 산소 10ml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사실은 수소 20ml도 집어넣고 산소 10ml 집어넣는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와 산소에게 분자수 비율이 2대 1인 겁니다. 부피비가 곧 무슨 비? 분자수 비. 알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이 꽁짝꽁짝해서 만들어진 수증기도 몇 개? 2개니까 부피 20. 맞니? 되겠어? 네. 졸려면 살짝 일어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체들이 반응을 할 때요. 기체 입자수의 비율이 곧 부피비거든요. 그러니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될 때요. 반응하는 개수비 몇 대 몇 대면? 흘러. 개수비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라고 하는 이 분자수 비가 앞에 있는 개수비고요. 그 개수비가 곧 반응하는 무슨 비가 된다고? 부피비가 된다고. 이게 곧 부피비야.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 비율이 곧 반응하는 기체들의 부피 비율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들 때 부피 비율은 언제나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 달라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럼 꼬맹아, 또 다른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생각해봐.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되는 것도 우리 화학 반응식 외운 것 중에 뭐 있을까? 뭐야? CO.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외운 것 중에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되는 화학 반응식 뭐 외웠지? 이산화탄. 뭐 외웠지? 너네 외운 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모니아. 그렇죠. 암모니아죠. 자, 쓰세요 빨리.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되는 거야. 그때 암모니아도 기체야. 질소도 기체고 수소도 기체니까 얘도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해야 돼. 화학 반응식 완성. 불러줘. 3H2 플러스 N2가 2NH3 요거예요. 그럼 얘네들 부피비 몇 대 몇 대면? 3대 1대 2. 3대 1대 2가 무슨 비라고?
질량비? 부피비입니다. 앞에 있는 개수는 질량비하고 상관없습니다. 됐어? 앞에 있는 개수는 무슨 비라고요? 부피비라고. 그러면 이때요. 제가요. 수소 30ml를 완벽하게 암모니아 만들고 싶어요. 질소 몇 ml 필요합니까? 10ml 필요하죠. 그러면 암모니아 얼마 만들어줍니까? 20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암모니아 30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암모니아 30 만들어 오는 게 됐어. 네. 교수님 숙제라고 치자. 그러면 수소는 몇 ml 필요합니까? 얼마? 45 필요하죠. 질소는요? 15 필요하죠. 그래서 암모니아 얼마 만들어졌다고요? 30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도 얘네들이 반응하는 부피비 읽으세요. 몇 대 몇 대면? 3대 1대 2. 얘 읽으세요. 3대 1대 2. 이 부피비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거꾸로요. 이 부피비를 주면 꼬맹아 우리 뭐 할 수 있어? 앞에 있는 개수비 할 수 있죠. 그래서 부피비를 주면 3대 1대 2네? 그럼 여기 3, 1, 2 요거 할 수 있죠.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꼬맹아 탄소와 됐어.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됐어요. 화학식 써봐.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 되네. 화학식 써봐. 어떻게 쓸까? C 플러스 O2 뭐? C C 플러스 O2 O2가 CO2 CO2 맞습니다. 이게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얘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할까 안 할까? 탄소가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탄소는 숫덩어리라고 했죠. 얘는 고체죠. 얘는 기체고요. 얘 기체죠.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 말고 다른 상태 들어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탄소는 고체입니다.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탄소는 숫덩어리입니다.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반응하는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드시 기체들이 반응해서 기체를 만들어야만 성립되는 법칙입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꼬맹아, 불이 더하기 산소가 산화물이 써. 자꾸 써. 잊어버리지 않게. 집에 가서 깜지 쓰면서 외울 거 아니잖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7, 8에 있는 얘네들을 주로 써요. 불러. 2 CU 더하기 O2가 그렇죠. 몇 번 쓰면 자연스럽죠.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니 안 하니? 안돼 기체 반응 법칙 성립 안 합니까? 왜요? 우리가 네. 얘는 고체이기 때문에 기체 반응 법칙 성립 안 합니다. 아무리 화학 변화를 하더라도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하니? 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성립하죠. 왜? 화학 변화 한 거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반드시 기체일 때만 성립되는 거 아니죠? 되겠어? 네.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니? 네, 성립하죠.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화학식을 써놓고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하는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 성립하는지,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만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 거. 기체가 아닌 상태가 들어가 있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해돼? 할 수 있겠어? 자,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29페이지 체크 3문제. 했죠? 수연이 조는 거 아니니? 그럼 고개 좀 들고 있어. 자, 1번.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뭘 같습니까? 분자.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에서 개수비는 분자 수의 비율, 그 다음에 무슨 비입니까? 부피비입니다. 됐죠? 자, 잠깐만 끊었다가요. 10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내용 갈게요.